안녕하세요. 자카르타 밀리어네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표적인 맥주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아시나요? 바로 비르 빈땅이라고 불리우는 맥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비르 빈땅이라는 맥주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맥주 주류 회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억 모으기 프로젝트에서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종목 코드 MLBI라고 불리우는 멀티 빈땅 인도네시아입니다. 종목 코드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MLBI입니다. 이 빈땅이라는 게 인도네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인데요. 삼성이 별이 3개라면 멀티 빈땅은 별이 여러 개, 뭐 이런 뜻인가 보죠. 제가 하이네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이네켄은 유명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맥주 브랜드이죠. 그래서 로고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별이 되어 있는데 빈땅, 이 비르 빈땅의 로고도 빨간색 별이 되어 있죠. 하이네켄과 똑같습니다. 로고가 똑같은 이유는 사실 이 빈땅이 하이네켄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멀티빈땅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로고 밑에 Part of the Heineken Company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네켄이 언제부터 이 빈땅 회사의 대주주가 되었냐면요. 1936년부터입니다.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1965년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소유권을 가져갔다가 2년 뒤에 다시 소유권을 가져온 역사가 있습니다. 하이네켄 리게인 오너십 이렇게 되어 있죠. 이후 1981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무려 40년째 상장사를 유지하고 있는 역사가 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주 구성을 보면 하이네켄이 81.78%를 가지고 있고 일반 퍼블릭 물량이 18.2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주 구성이고요. 대표이사 역시 하이네켄에서 보낸 사람인데요. 미얀마와 몽골 하이네켄에서도 법인장 역할을 해서 경영까지 했던 멕시코인이 멀티 빈땅 인도네시아 대표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이 하이네켄이 어떻게 이렇게 일찍 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 네덜란드가 1800년대부터 1949년까지 이렇게 식민지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였기 때문에 일찍 하이네켄이 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럼 제가 이 멀티빈땅 주식을 매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가가 현재 8,850루피아인데 2019년 고점을 본다면 2만 루피아까지 상승을 했던 주식입니다. 이 주가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하락을 하였지요.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였을까요? 실적 때문일까요? 실적에도 큰 영향을 한번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왼쪽이 매출이고 오른쪽이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출은 3조 7천억 루피아에서 1조 9천억 루피아대로 엄청 떨어졌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6천억 루피아대에서 4,200억 루피아대로 약 4분의 1 줄어들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요. 그럼 이렇게 떨어진 실적 때문에 주식이 하락하였다고 한다면 실적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주가도 회복하지 않을까요? 이 인도네시아 최대 무슬림 국가에서 무슨 그렇게 술을 팔아서 장사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슬림들은 술을 마시지 않을 테고 이 맥주 소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중요할까요? 바로 외국인인데요. 멀티빈땅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Our most important market, 발리라고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시장이 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어리스트, 외국인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못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발리에 가면 호주가 발리랑 가깝기 때문에 이게 호주인지 인도네시아인지 헷갈릴 정도로 호주 사람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근 발리에 갔다 온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발리가 현재 옛날 같지 않게 썰렁하다고 하니 그만큼 맥주 소비도 많이 줄어들었겠죠. 하지만 발리도 7월부터 외국인 관광을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back to normal, 일상적인 생활로 좀 더 돌아가고 여행도 늘고 술도 많이 마시고 된다면 이 실적이 회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실적이 떨어졌다고 저는 본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산 이유는 배당을 많이 줍니다. 제가 배당을 주는 회사를 좋아하거든요. 구글에서 MLBI 검색해보면 배당 수익률이 5.37% 정도 되는데요. 2019년만큼만 배당금이 회복한다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7%대로 늘어납니다. 이게 2021년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이만큼 배당을 한 거고요. 그래서 2019년 배당 수익률 7%대로 돌아간다면 배당 수익률도 아주 상당히 매력적이죠. 다만 상황이 끝나고 예전처럼 돌아가서 맥주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익이 다시 회복되고 배당도 늘어나야 한다는 가정이 물론 있긴 합니다. 또 배당이 얼마 전에 배당 결의를 4월 29일, 이 배당 기준일이 4월 29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배당을 받으려면 좀 기다려야 하시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희망 회로를 긍정적으로 돌려본다면 15,000루피아까지는 뭐 어떻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적어도 30% 이상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럼 이 주식이 리스크는 또 무엇일까, 또 안 좋은 점, 단점은 또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식도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매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로 천천히 매수하고 매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사실 종목도 아니고요. 한 1,000만원 정도, 한국 돈 1,000만원 정도까지는 크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는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할 매수 매도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이 실적 회복이 돼야 주가도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적 회복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더디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금주법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강경 무슬림 의원들이 이제 금주법을 추진한다는 등 뭐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 무슬림이 많기 때문에 무슬림 국가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게 5개의 종교를 또 인정을 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또 많은 주요 수입원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금주법이라는 것을 실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빈 땅을 매수하실 때는 리스크도 있다는 부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1억 원 종잣돈 만드는 실전 투자 리포트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기간 3주, 납입 금액 이번 주에 또 1000만 루피 또 넣어서 또 주식을 매수해서 현재 납입 금액 3000만 루피와 약 232만 원 되었고요. 납입 금액 대비 0.98% 지금 평가는 금액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현재 금액이 작다 보니까 뭐 평가 이익은 그렇게 의미는 없고 나중에 이제 좋은 주식을 좀 더 많이 모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는 투구,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인도네시아 보험사 투구 및 MLBI 이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현재 평가이익이 4.65%로 되어 있고 MLBI는 마이너스 0.83%이네요. 이 투구 지난번에 제가 올린 걸 보시고 팔기 힘들어서 존버한다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제가 사는 거를 공유하는 차원이고 이제 추천이 아니라 공유라는 거 한 번 더 인지하셔서 항상 공부하시면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인도네시아 투자로 1억 원의 종잣돈을 만들어 나가는 실전 투자 그런 과정을 지켜보시려면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 소식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자카르타 밀리언웨어였습니다.